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에 오래 있다 보면 보게 되는 불편한 사실도 거리낌 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 해결책이 있지 않겠냐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한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을 떠난다는 그녀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순간부터 끝맺음을 맺는 순간까지 자신의 일화들을 전하고 있네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네덜란드 출신의 로테라고 합니다. 한때 비주류라고 무시받고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비웃던 수많은 사람들의 콧대는 납작해졌습니다. 최근 이런 변화는 급속도로 일어났고 지금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무기이자 장점이 되었죠.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하던 저는 10년 전쯤 우연히 K-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K-팝은 완전히 비주류 취급을 받았고 한국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곤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취향으로 이해받는 편이었고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지만 유난히 K-팝만큼은 그만큼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던 시절이죠. 그러나 저는 K-팝에 열광했고 K-팝 모임에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언니 오빠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가사를 이해하고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습득이라는 게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학창시절 K-팝에 대한 관심은 추후 대학 진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한국어학과를 열어놓은 대학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해외 대학에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자식 진로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 네덜란드의 분위기 속에서도 당시 부모님이 한국어학과에 가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 가겠다는 것을 반대할 정도면 당시 한국의 위상은 보잘것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장점을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설명하며 설득했고 당시의 상황보다 미래의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결코 다를 것이라며 오랜 시간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 의지에 항복하듯 허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유학 생활은 제 시야가 한 단계 넓어지는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프랑스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학과에는 당연히 한국인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했는데요. 처음 알게 된 한국 출신의 신입생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큰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저도 네덜란드라는 작은 나라에서 프랑스라는 큰 나라로 왔을 때 기대감이 있었고 프랑스 생활에서의 로망 같은 게 있기는 했지만 한국인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로망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고 느꼈습니다. 유럽의 중심지 중 한 곳인 프랑스에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고 대단한 시스템이 있을 것 같으며 대단한 사회적인 완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같이 모든 한국 학생들은 프랑스는 존경스러운 나라이고 한국 같은 나라는 한심하다며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비하하는 옳지 못한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국인 친구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한국인 친구들은 유럽 생활에 대해 열광했지만 4학년 졸업반이 되고 나니 다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한국의 빠른 발전과 성장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졸업 직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빨리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노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 했던 한국인 친구 노을이에게 1학년 때 네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냐며 한국은 살기 나쁜 나라고 갈등밖에 없으며 서로 경쟁하다 자멸할 불쌍하고 한심한 한국인들이라고 스스로 욕했던 그 대사를 상기시켜준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자신의 국가가 상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나라 사람들도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비하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한국인들에게서 처음 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노을이라는 한국인 친구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정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터넷 신문사 기자들, 심지어 공중파 및 케이블 채널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 나쁜 점만 어쩜 그렇게 과장시켜 말하는지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말할 정도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국은 썩었다며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던 선생님들을 12년간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극적인 말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노을이의 성격상 부정적인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았죠. 그런데 막상 해외에 환상을 가졌고 실제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니 한국의 언론에 속았으며 학창시절 일부 선생님들의 자극적인 말들에 영향을 받아서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의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은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프랑스에서 생존을 걱정하고 시위대를 만나면 도망치기 바쁘고 밤거리에 나갈 수 없으며 사회적인 갈등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몇십 배는 더 심한 것 같다며 부족했던 자신의 생각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프랑스가 살기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 내가 찾는 게 존재하고 있었고 원하고자 하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다양했다는 것 말고는 네덜란드 대비해서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많아져서 생기는 범죄 및 불안한 치안,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 등 부작용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들을 한국인 친구들이 눈치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비하하려는 그 생각이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사라졌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발전 속도와 한국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서도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프랑스의 단점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출신의 친구들이나 기타 프랑스보다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모든 국적의 친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프랑스에 남겠다고 발악을 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분명히 더 장점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 한국어학과에 입학한 저에게 당연히 한국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꿈에 들이던 한국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 2학년 때 일주일 정도 짧게 한국에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한국을 알아볼 시간이 부족했고 제대로 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오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번 졸업 후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무려 통역사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정식 취업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마저도 감사했습니다.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영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는 처음 통역사로 근무하며 인정을 받았고 덕분에 처음 같이 근무했던 한국 회사에서 다른 곳에 소개를 해주고 또 다른 곳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또 다른 곳으로의 소개가 이어지며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여러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한국인들의 성실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화는 정말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 팀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며 완벽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한국인들은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유럽에서 보도되는 뉴스에 의하면 한국보다 유럽의 4대 선진국 사람들의 생산성이 1.3배에서 1.5배까지 더 높다고 말하던데 실제 그 모습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버리는 유럽의 상황, 그리고 야근을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야근을 시키지 않기 위해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상 상황이 닥칠 경우 내 저녁 시간을 침범하지 말라는 이유로 절대로 밤늦게까지 열정을 쏟지 않는 유럽인들의 생산성이 더 높을 수밖에요.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을 하고 끝내버리고 대신에 한국에서는 프로젝트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면 유럽에서는 2달로 잡아놓고 천천히 준비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천천히 고려해보면 과연 유럽인들의 생산성이 1.5배나 더 높을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야근 문화는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간 대비 생산성을 깎아먹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치적인 것을 떠나서 한국인들은 결국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저는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며 한국의 야근도 같이 경험해보고 야근이라는 문화가 결코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들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는 경향, 그리고 빠른 속도는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비자 문제 관련해서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프랑스라면 저처럼 잦은 이직을 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 기한 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의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던가 하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갱신하는 것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에서 경험한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면 당연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까운 출입 국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공무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서류 처리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빨리 비자 갱신을 도와주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를 대행해서 처리해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너무나 훌륭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공공서비스 처리 능력과 속도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덕분에 의도치 않게 며칠간 불법 체류 자격이 되어버리는 일 없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비자 갱신이 가능했고 덕분에 걱정 없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근무처의 변경이 있었지만 그 기간 비자 문제는 단 하나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계약 기간을 끝으로 더 이상 한국 체류를 연장하지 않고 네덜란드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한국의 모습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에 오고 난 뒤로부터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직후부터 한국에 대해서 친숙하게 생각하고 계셨고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주 통화하면서 들려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한국 여행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여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고 나서 저는 평범한 네덜란드 사람이 가보게 되는 한국 여행 코스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서울의 명동 방문을 시작으로 깨끗하고 활기찬 거리, 다양한 쇼핑몰과 음식점들이 즐비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없는 한국의 대표 번화가 중 한 곳이죠. 이 첫 여행지에서 부모님에게 한국의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했고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으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구나. 사람들이 참 친절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여행이 매우 좋은 시작이었음을 인정하는 한마디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의 번화한 거리를 보았으면 한국의 전통을 만나볼 차례가 되었음을 뜻하죠. 부모님을 모시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은 부모님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습니다. 한국이 건립된 지 채 80년이 되지 않은 나라지만 이렇게 한국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라는 지금의 국가는 비록 80년도 안 된 나라지만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 뿌리 내려온 곳이며 한국인들의 뿌리가 튼튼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경복궁이었습니다. 단순히 멋지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 그리고 한국이 유럽 못지않게 매우 오래된 나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궐 내부를 둘러보며 부모님은 한국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느끼셨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궁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셨던 부모님에게 가장 놀랄만한 여행지가 되었던 것 같기도 했네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즐겼습니다. 한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는 부모님께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의 야경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조금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평화롭게 음식을 먹고 마실 것을 즐기는 한국인들 틈에 섞여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의 평온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이쯤 되니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모습을 보고 내적인 것은 깊게 모르시기는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는지 등
내면 깊숙이까지는 보실 수 없으셨겠지만 이렇게 잠시라도 와본 한국의 모습에서 부모님은 큰 만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고민 끝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네덜란드로 돌아가셔서 무작정 한국이 좋다고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과거 노을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고 정말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살아보니 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서 자극적인 게 필요해서 그런지 언론에서 말하기를 늘 가십거리 하나를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그리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들도 안 하고 그저 가십거리로 그 한 사람이 술자리에 안주가 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피해자는 그다지 잘못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사과 한마디는커녕 그냥 그랬구나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자신의 고국이 굉장히 나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것을 깨달았지만 안타깝게 그런 경험이 없는 수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고국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한국에서 평생 살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런 점들은 특히 경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럽 그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이렇게 좋은 나라를 찾기 힘든데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며 말이죠. 그에 대한 해답은 저도 모릅니다. 제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아무리 더 깊게 알아가더라도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행복이 넘쳐 흘러도 모자랄 만큼 완벽한 곳인데 말이죠. 한국의 여러 회사에서 근무해보고 수많은 한국의 기성세대들과 이야기해보고 그 어떤 네덜란드 사람보다 수많은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있던 저에게 비추어진 한국의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경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이 몰아가는 행위를 보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생각을 하다 보면 쉽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마녀사냥당한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유명한 애견운전사의 사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평화로운 한강노을을 보며 부모님에게 불편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가 사랑하는 곳이며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은 저에게 좋은 일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뒤 한국을 떠납니다. 이렇게 한국을 떠나려고 하니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노을이 및 수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국을 찾아올 때 한국이 또 한번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